지난달 호르무즈 해협까지 확장된 작전 구역에 새로 파견된 청해부대가 오만 해역에서 표류하던 이란 국적의 유류 판매 선박 한 척과 선원들을 구조했다. 청해부대가 과거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일대는 물론 오만 해역에서 작전 활동을 하면서 이란 선박에 인도적 지원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가 청해부대 31진 왕건함을 호르무즈 해협으로 독자 파병하기로 결정한 이후 자칫 한국과 이란 사이에 군사, 외교적 갈등이 생기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었지만 오히려 독자 파병된 청해부대가 이란 국적 선박에 인도적 지원을 제공한 셈이 됐다. 이란 정부도 고마움을 표시했다. 최근 미국과 이란 간 갈등이 심화되고 이에 따라 미국이 자신들이 주도하는 호르무즈 호위 연합체에 한국도 참여해 줄 것을 요청한 상황에서 한국 정부는 한미 관계뿐 아니라 한이란 간 관계 악화 방지를 위해 지난달 21일 독자 파병을 결정한 바 있다. 합동참모본부는 2일 보도자료를 내어 청해부대는 1일 오후 5시 13분께 오만 무스카트항 동남방 445km, 두쿰항 동방 148km 해상에서 표류 중이던 이란 국적의 선박 알스아일호를 발견하여 구조했다며 이렇게 밝혔다. 청해부대의 임무에는 유사시 이 지역에서 우리 국민을 보호하고 연합해군사 및 유럽연합의 해양안보작전에 참여하는 것에도 타국 선박을 포함해 이 해역을 지나는 선박의 안전 호송, 항해를 지원하면서 국제 해상 안전과 테러 대응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동참하는 것도 포함돼 있다. 합참 설명을 들어보면 이란 국적의 이 선박은 50톤급, 길이가 30여 미터인 유류 판매선으로 청해부대에 발견되기 14일 전인 1월 18일께 이란 코나라크 항을 출발해 일주일 정도 해상에서 표류 중이었다. 발견 당시 선원 대여섯 명이 배갑판에서 손을 흔들며 구조 신호를 보내는 상황이었다고 합참은 설명했다. 해당 선박은 기름을 판매하기 위한 목적의 배이지만 한국군이 발견 당시 연료인 기름이 모두 떨어져 엔진이 정지됐으며 시동용 발전기도 고장난 상태였다고 전해진다. 합참은 확대된 작전 해역에서 작전 중이던 청해부대는 즉각 고속단정 2척을 투입해 확인한 결과 해당 선박에는 선원 10명이 승선하고 있었으며 엔진이 정지된 상태로 표류하고 있었고 식량까지 떨어져 구조가 긴급한 상황이었다면서 고속단정에 승선한 작전 요원을 포함한 기관 및 전기 분야 군무원 등 14명이 현장 확인 결과 유류 부족으로 엔진이 정상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하고 우선적으로 유리를 지원했다고 설명했다. 이뿐 아니라 청해부대는 인도적 차원에서 쌀 20kg 등 식량과 식수를 지원하고 안전하게 이란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기름 1,300여 리터를 추가 제공했다. 합참 설명을 들어보면 군 당국은 식수 500ml짜리 191개, 초코파이 96개, 초코바 60개, 과일 통조림 24개, 이온음료 6개, 선박용 배터리 2개 등을 제공했다. 합참은 우리 정부는 외교부를 통해 오늘 오전 주한 이란 대사관에 이러한 사실을 설명하였고 주한 이란 대사관 측에서는 관련 사실을 공유해 준 것에 대해 감사의 뜻을 표명해왔다고 밝혔다. 2. 6조 원 규모 한국형 자기 구축함 사업 MADX서 방산업체 격돌. 현대, 대우조선, 한화, LIG 등 국내외 방산업체 기술력 뽐내 2020년대 중반까지 6척 건조 예정. 지난 22일 부산 백스코 제1전시장에서는 경년으로 개최되는 국제해양방위산업전이 열렸다. 일명 마덱스로 불리는 국제해양방위산업전에는 11개국 160개의 세계 주요 해양방위산업업체가 참여해 최첨단 함정 무기체계와 세계 각국의 함정, 해양방위 시스템, 방위산업 관련 제품과 기술, 해양 탐사선, 특수선, 해양구조 및 군안 장비 등을 전시하고 있다. 올해 마덱스에서 가장 큰 이슈는 한국형 자기 구축함 사업, 즉 KDDX이다. KDDX는 해군이 해양 권익 수호와 분쟁 대응 전략으로 운용할 한국형 자기 구축함이다. 대양 해군의 주력함으로 운용될 KDDX에는
전파를 이용하여 적 항공기와 선박, 미사일 등을 탐지 및 추적하는 평면형 다기능 레이더가 장착된다. 또한 수중 음파를 이용하여 잠수함을 탐지 및 추적하는 통합 소나 체계가 적용된다. 이 밖에 각종 미사일과 어뢰 등 각종 무장을 체계 통합하여 함정을 지휘 및 통제하는 스마트 전투 체계가 사용될 예정이다. 함정의 레이더 반사 면적 최소화를 목적으로 각종 센서 및 통신 장비 등을 마스트 내부에 설치한 전투 성능과 생존성을 향상한 통합 마스트 등도 탑재된다. 더욱이 이들 장비들은 대부분 국산 제품이 사용되며 여기에 더해 해군의 스마트 내비 개념이 적용되어 이전의 해군 함정과 달리 높은 자동화율을 달성할 예정이다. 이 때문에 조선업계는 물론 국내외 방산업체가 KDDX에 주목하고 있다. 우선 함정 건조를 두고 국내 특수선 사업의 쌍두마차인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이 마덱스에서 KDDX 모형을 전시했다. 대우조선해양의 경우 방위사업 청과 차기 구축함 개념 설계 기술 용역을 수행한 바 있으며 2016년과 2019년에 해군본부와 차세대 첨단 함정 건조 가능성을 검토한 바 있다. 이 때문에 현대중공업보다 한 발 앞서 있는 상황이다. KDDX의 평면형 다기능 레이더와 스마트 전투체계 그리고 통합 마스트와 관련돼서는 LIG 넥스1과 한화 시스템이 한판 승부를 치를 예정이다. 이번 마덱스에서 양사는 자사가 개발 중인 KDDX 관련 제품의 각종 모형을 전시했다. LIG 넥스1은 이밖에 KDDX의 CIC, 즉 전투정보센터를 제한된 인원에 한해 특별히 공개했다. 구체적인 KDDX의 예산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조선업계 관계자들은 한 척당 1조 원 넘는 금액이 투입될 예정이며 KDDX가 6척 건조될 것을 생각한다면 총 예산이 6조 원을 넘을 것이라고 전한다. KDDX 추진체계의 경우 해외 업체 간 경쟁이 치열하다. 조선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KDDX는 복합식 추진체계와 전기식 추진체계 중 하나를 선택해 사용할 예정이다. 우선 복합식 추진체계는 기계식 추진체계와 전기식 추진체계의 장점을 혼합한 추진체계로 저속 구간에서는 추진 전동기를 운용하고 고속 구간에서는 가스터빈을 운용한다. 이미 해군이 운용 중인 차기 호위함 배치 -2에 적용되어 국내 기술 수준이 높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반면 전기식 추진체계는 전함속 구간에서 추진 전동기를 운용하는 추진체계로 저속 구간에서는 디젤 발전기를, 중속 구간에서는 가스터빈 발전기를, 고속 구간에서는 디젤 발전기 및 가스터빈 발전기를 모두 구동하여 추진 및 함내부에 전기를 공급하는 추진체계이다. 장점으로는 기관 구성이 단순하고 자동화를 통한 승조원 운용에 유리하며 통합된 전력 사용으로 레이저와 같은 미래무기 사용에 유리하다. 미국 지와 영국의 롤스로이스가 경쟁 중이며 향후 어떤 추진 방식이 결정되느냐에 따라 희비가 엇갈릴 수 있다. 신의 방패라 불리는 이지스 구축함을 순수 국내 기술로 제작하는 사업이 곧 시작된다. 10일 방산업계에 따르면 최소 7조 원 규모로 추정되는 한국형 차기 구축함 사업의 선박 건조 및 전투체계 개발 사업자 선정 사업 공개 입찰이 이달 중 나올 전망이다. KDDX는 6,000톤급으로 기존 세종대왕급 이지스함보다 규모는 작지만 미사일 요격 등 이지스함의 기본 임무 수행이 가능해 미니 이지스함으로 불린다. 그동안 수주 부진에 시달려온 방산업계는 조단위 KDDX 사업을 두고 치열한 기싸움을 시작했다. 우리 손으로 만든 이지스함 세계 6번째. 이지스 구축함은 미국이 개발한 이지스 전투체계를 탑재한 함정을 일컫는다. 이지스함 한 척으로 대공방어와 대함, 대잠전, 탄도탄 요격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어 신의 방패 또는 꿈의 구축함이라 불린다. 건조 비용만 척당 1조 원이 넘는다. 방위사업청은 총 6척의 KDDX 구축을 계획하고 있다. 이르면 2030년대 안에 우리나라는 이지스함 총 12척을 보유할 전망이다.
지난 2008년 실전 배치된 우리나라 최초의 이지스함 세종대왕급 세척과 현재 추가 건조 중인 8100톤급 차세대 이지스함 세척, 그리고 KDDX 6척을 추가로 확보하는 것이다. 아직 구체적인 세부 성능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KDDX는 성능 면에서 기존 세종대왕급 이지스함을 뛰어넘을 전망이다. 듀얼 밴드 방식의 다기능 레이더뿐 아니라 전방과 후방에 각각 48셀, 16셀이 신형 한국형 수직 발사 체계가 탑재된다. 여기에 초음속 함대함 미사일과 홍상어 대잠유도 미사일, 해성-2 함대지 순항 미사일 등을 갖춘다. 특히 KDDX 사업은 순수 국내 기술을 기반으로 개발되는 첫 이지스함이란 점에서 의미가 있다. 미국, 영국, 일본, 중국, 노르웨이에 이어 세계에서 6번째로 이지스함 자체 건조가 가능한 국가로 올라서게 된다. 구형욱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이번 KDDX는 순수 국내 기술로 건조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면서 추후 방산 수출까지 노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KDDX 6척은 중국과 일본 등 주변국에 대응하기 위해 창설 추진 중인 기동함대에 포함될 전망이다. 일본은 지난 3월 취역한 마야함 등 7척의 이지스함을 보유하고 있고, 중국은 구체적인 전력이 외부에 공개되지 않았지만 이지스함급으로 분류되는 05형 및 05ED형 구축함을 최소 30척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전문가 사이에선 우리 해군이 12척의 이지스함만 보유하게 돼도 중국과 일본을 충분히 견제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수주부진 방산업계 기대. KDDX 사업은 크게 기본 설계, 함정 건조, 전투체계 개발로 나뉘어 있다. 기본 설계 사업은 지난달 29일 방위사업청이 입찰 공고를 내면서 이미 전초전이 시작된 상황이다. 방산업계는 나머지 공고가 이달 중 나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8에서 9월쯤 접수를 마무리한 뒤 올 4분기쯤 최종 사업자가 선정될 것으로 보인다. 방사청은 2023년 하반기까지 기본 설계를 완료하고 이듬해부터 상세 설계 및 선도함 건조를 추진할 방침이다. 사업 규모는 업계의 단비가 될 전망이다. KDDX 사업 개발비는 1조 8천억 원이며 양산 비용까지 포함하면 7조 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수주 부진에 시달려온 방산업계가 이번 수주에 기대감이 큰 이유다. 특히 이번 수주전은 함정 건조와 전투체계 부문에 있어 업계 최고 기업들이 맞붙을 전망이다. 일단 함정 설계와 건조는 한 지붕 두 가족인 한국조선해양과 대우조선해양이 맞붙는다. 한국조선해양 계열사인 현대중공업은 최초로 이지스함을 건조한 경험이 있다. 현대중공업은 그동안 해외 기술에 의존해온 통합 마스트를 국내 기술로 개발해 KDDX에 탑재할 계획이다. 마찬가지로 다양한 선박 건조 경험이 있는 대우조선해양은 미국 주모알트급과 유사한 선수 디자인과 스마트 기술을 대거 탑재한 스마트 함정을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KDDX의 두뇌 역할을 할 전투체계 개발 사업은 한화시스템과 LIGN-X1이 경쟁할 전망이다. 한화시스템은 한국 해군의 구축함, 오해함, 잠수함 등 다양한 전투체계를 전력화한 전례가 있다는 점에서 강점이 있다. LIGN-X1은 레이더부터 지휘 사격 통제 시스템까지 센서 투슈터의 개발 경험과 고도의 통합 역량을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특히 LIGN-X1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전력화된 면배열 능동 이상 배열 레이더 무기체계인 대포병 탐지 레이더 II를 성공적으로 개발한 바 있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4기업 모두 기술력이나 개발 경험 등에서 상당히 뛰어나기 때문에 우위를 가리기 어렵다며 누가 선정될지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경쟁이 치열할 텐데 결과적으로 우리 군으로서는 잘된 일이라고 했다.